교황청의 핵심 부서 중 하나인 복음화부 국장에 한현택 몬시뇰이 임명됐습니다. 한현택 몬시뇰은 2015년 한국인 성직자 최초로 교황청 복음화부에 파견됐고 지난 5월 몬시뇰에 서임됐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축제 WID가 올해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문을 엽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대회 참가 준비에 한창인 WID 참석 사제단을 만났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해소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이른바 킬러 문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여파가 여전합니다. 킬러 문항 삭제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구본창 소장과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핵심 부서인 복음화부 국장에 한국인 사제를 임명했습니다. 대전교구 출신으로 2015년 교황청 복음화부에 파견된 한현택 몬시뇰이 주인공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한현택 몬시뇰을 복음화부 국장에 임명했습니다. 한 몬시뇰은 2015년 한국인 성직자로는 처음으로 교황청 복음화부에 파견됐으며 지난 5월 몬시뇰에 서임됐습니다. 복음화부는 교황청 핵심 부서로 다른 부서와 달리 교황이 직접 주관합니다. 지난해 3월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에 따라 인류 복음화성과 새 복음화 촉진 평의회가 통합돼 복음화부로 개편됐습니다. 당시 교황은 복음화부에 대해 복음화와 새로운 선교야말로 교황청이 변화하고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이유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한 몬시뇰은 앞으로 5년 동안 복음화부 산하 첫 복음화와 신설 개별교회 부서에서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을 보좌합니다. 한 몬시뇰은 2018년과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 몬시뇰의 매끄러운 통역으로 교황과 문 전 대통령은 면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 WID 개막을 앞두고 서울대 교구 등 각 교구는 대회 참가 준비로 분주합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어제 서울대 교구청에서 세계 청년대회에 참가하는 교구 사제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세계 청년대회에 참가하는 교구 사제단과 일일이 악수를 나눕니다. 정 대주교는 먼저 여러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계 청년대회 참가를 결정한 사제단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사제단의 기본적인 임무를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무사하게 무탈하게 잘 세계 청년대회를 참석하고 하느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반해 주시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시고, 정 대주교는 청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체험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에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동반하고 격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없는 고생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하느님 체험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제들의 신앙생활에도 깊은 전환점이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고생길에 기꺼이 함께 해주신 우리 신부님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번 고생스러운 이 참가가 우리 신부님들께도 참 은총과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 대주교는 세계 청년대회 참가단이 모두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순례단을 대표해 교구 청소년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천 주교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사제들은 청년들이 하느님 체험을 기쁘게 하고 또 깊은 체험을 통해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세계 청년 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믿음으로 일치를 이루는 축제이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례입니다. 올해 본 대회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8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 성구는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답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생을 비롯해 1,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참가합니다. 이들은 앞서 열리는 교구 대회에서 각자의 여정을 수행한 뒤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하는 본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세계 청년대회 화이팅! CPBC 김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의 배제를 지시한 지 한 달 남짓 시간이 흘렀지만 논란과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논란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개편뿐 아니라 교육 구조를 개선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이 지난 5일 주최한 긴급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미라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 부소장은 킬러 문항은 서울 지역 명문대 좋은 학과들을 가기 위해 필요한 문항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능 점수가 학생들의 직업 소양이나 인성을 가를 수 있는 도구일 수 있느냐며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대생을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게 과연 안정적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양성과 그리고 아이들의 대학 진학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단순히 학생들을 촘촘히 줄을 세울 수 있는 제도일 뿐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수능 절대평가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킬러 문항 배제와 같은 수능 입시 문제만 건드리는 건 근시안적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을수록 최상위권대를 향한 입시 경쟁은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 서열화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대우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건 결국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위 독점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이것이 결국은 해결해야 되고. 토론자로 나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구본창 소장은 정부가 내놓은 방과 후 교육 확대와 EBS 강의 수준별 제공 등과 같은 대체제 중심의 사교육 경감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교육 대체적 공급 정책으로만 일관된 부분들이 오히려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을 가로막고 있지 않나. 또한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발표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유지 등의 정책은 오히려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방향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수능에 내지 않겠다. 정부와 여당이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구본창 소장님과 함께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킬러 문항 삭제가 올해 대학 입시를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혼란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수능을 5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대통령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기존에 가장 울수능이었던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조합해 볼 때 상대평가 구조화에서 입시에 큰 변동이 일어나기는 어렵고 네. 또 대입 시행 계획이라든지 대입 모집 교강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기존의 루틴대로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좀 해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킬러 문항 배제 근거로 좀 강한 어조를 쓰면서 사교육 카르텔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초래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초고난도 문항을 대비해주는 이런 상품들이 사교육 상품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킬러 문항이 지속되는 한 이런 문항을 대비하는 상품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사교육 경감 대책의 근본적인 요소인가라고 따져본다라면 이 상대평가 구조화에서 남을 이겨야지 내 성적이 올라가는 이런 그 경쟁교육 구조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한데 좀 킬러 문항 배제만으로 사교육 경감을 이야기하기에는 미미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킬러 문항 배제만으로는 사교육을 근절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오히려 근본적으로 경쟁교육 체제를 좀 타파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취지에 공감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수능 난이도와 변별력 논란을 받고 또 출제 시스템을 안정시킬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되기 때문에 작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및 대입제도를 내년 2월까지 정부가 확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방안들을 2028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탑재해서 고시하고 이 입시가 앞으로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을 좀 고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지금까지 수능은 교육과정하고 부합되지 않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논술형 일부 문항을 만든다든지 또 시험 범위를 교육과정과 부합하도록 만든다든지 또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선 방안 안에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경쟁교육 체제가 먼저 타파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대학 서열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대학 서열에 의해서 그 채용 시장 내에서 임금이라든지 승진 체계도 좀 달라진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학 서열에 목매고 또 대학 입시가 이렇게 과열된 경쟁 구조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은 사실 소수의 상위권 대학 몇 개에 가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상당수의 대학의 질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좀 대학 네트워크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저희 단체는 대학 입학 보장제라는 이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일정 수준의 성적에 도달하면 이 네트워크된 국공립대학이라든지 사립대학 네트워크 안에 합격을 보장하고 또 대학의 교육의 질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재정 지원을 가미하는 이런 제도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대학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방안, 공교육 경쟁력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내에는 상당한 사교육 유발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한다든지 또 초3, 중1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로 확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시 고1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경쟁교육을 부풀려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그 방향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교육 대책으로 내놓은 것도 대부분 사교육 대체적 공급 정책인데 사실은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려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대책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방향 수정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 억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학교의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무엇을 또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일단 현재 입시에 학교 교육 과정이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옆 친구를 이겨야 되거나 아니면 얼굴을 보지 못한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과의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 현재 국회 교육위에 발의된 이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과 같은 그래서 고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이런 법과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경쟁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쟁교육 체제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 그 제도적인 기반들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의 구본창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